안녕하세요. 초등 학부모 대표 채널 엄빠TV의 짜장쌤입니다.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영어. 첫 번째로요. 방학을 맞이해서 기회가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해외를 한번 나가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 입장에서 왜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냥 배워야 하니까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발음하고 내가 말하는 영어를 외국인이 조금씩 알아듣네? 라는 것을 아이들이 확인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라는 부분이 채워지면 how와 what이라는 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몸소 짧은 시간이지만 방학을 통해서 느껴보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학 언저리쯤 되면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가끔 하시죠. 선생님, 저희 방학 개학하고 난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좀 더 늦게 현장 체험 학습을 사용을 하고 늦게 학교에 개학을 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가요? 라고 물으면 영어 캠프를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네, 얼마든지요. 어떻게 보면 아이의 영어 공부에 대한 기회가 있을 때 한 며칠이라도 조금 더 하고 오는 건 의미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드니까요. 아이들에게 오랜 시간 영어적인 자극을 주는 것도 좋지만 방학을 이용해서 틈틈이 영어적인 자극을 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선생님, 저는 그 정도의 여유는 안 돼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영어적인 자극을 주기가 힘들어요 하는 학부모님들 되게 많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요즘 영어 공부를 시키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 OTT 서비스라고 해서 흔히 아시는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이런 것들에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흔히 많이 봐왔던 뽀로로라든지 타요라든지 그 버전이 전부 다 영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뭔지를 살핍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이미 한국어로 그 내용을 완벽하게 다 파악한 영상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그 영상을 영어로, 영어 화면과 영어 음성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면 저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도 나와 있지만 페퍼피그라는 영상이 있어요. 아주 짧은 영어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일 아이들에게 어떤 영상을 틀어준다라고 했을 때 저라면 영어라는 부분에 계속적인 노출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노출의 싸움이에요. 얼마만큼 절대적인 노출 시간을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컨텐츠를 영어로 보여주는데 그 컨텐츠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페퍼피그나 벤앤홀리라는 그런 기본적인 영상들을 좀 먼저 보여준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듣는 귀가 조금 더 트여지면 본인이 원하는 컨텐츠로 옮겨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건 뭐예요? 리스닝이에요. 1단계가 리스닝이죠. 우리가 언어의 발달 수준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장시간 동안 늘지 않습니다. 거의 평형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되면 계단식으로 떠올라요. 근데 그 오랜 침묵기의 시간을 누가 잘 견디느냐? 이건 뭐예요? 오직 리스닝.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시간을 견디느냐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뛰어오르죠. 자, 그러면 이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스피킹이에요.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하고 똑같아요. 듣기, 말하기. 우리 듣말 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들었으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말하는 훈련은 어떻게 하죠?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말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화상 영어를 통해서 1대1로 같이 누군가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영어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영어 공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요, 영어 학원에 가면요, 영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문법을 배우고 계속해서 영어 단어 시험을 보고요, 또 하나의 과목처럼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과연 그게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라면 좋아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중요한 거 뭐예요? 쓰기 영역 있죠. 쓰기 영역은 중학교 단계로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쓰기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일기 정도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자신이 논리적인 글을 써내는 그런 방법은 중학교 이후로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쌓였다 그러면 뭐예요? 유일하게 만화책을 끝까지 허용해주는 영역이 뭐다? 바로 영어 부분이에요.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 있죠. 그걸 영어 동화로, 영어 만화로 읽게 해주는 겁니다. 후 시리즈라든지, 또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윈피 키드라든지, 또는 스누피와 같은 짤막짤막한 영어 만화책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노출시켜주고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영어의 그 만화의 컨텐츠 있죠? 이거는 이거 A 보여줬다가 B 보여줬다, C 보여줬다가 아니라 A라는 시리즈물을 꾸준히 반복해서 거의 외울 정도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컨텐츠를 또 외울 정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거의 문장을 듣고 외울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들 판단에 아이가 이걸 가지고 과연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른이 영어를 배우는 뇌의 시스템과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요. 자뇌와 우뇌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요, 모든 뇌로, 전 뇌로 이 언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다? 8세에서부터 13세. 다시 말해서 이 시기가 인간이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는데 최적화된 시기예요. 이 시기를 우리는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어적인 자극을 이 시기 때 부모가 주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기에 넘어가면서부터는 분석적으로 언어를 봐요. I like 스포츠라고 했을 때, 나는 좋아한다 스포츠를,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순이구나.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인 우리나라의 어순과 다르구나. He loves 스포츠.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s가 붙는 거구나 하면서 마치 공식화처럼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초등학교 결정적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이후에는 영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러닝하는 건데, 초등학교 시기에는 뭐예요? 인테이크, 그냥 있는 그대로 습득해버려요. 완전히 배우는 방식이 달라요. 따라서 이 시기 때 아이들의 영어를 신경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시기 때 영어가 2년, 3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아이들에게 초점을 둔다면 추후에 5년에서 10년의 시간을 저는 아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분도 부모가 지속적인 노출 시간을 주면서 지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